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창하는 걸 옆에서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재판 때마다 이렇게 불리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할당 관련해서 직접 밝힐 입장 없으신가요?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상경 얘기하시죠. 지난 3차 재판에 이어 포토라인에서 침묵을 이어간 겁니다. 재판에서는 준장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옆에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통화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통화 상대방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옆에 있던 참모들과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선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에 따라 경찰과 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내란죄 성립을 자신하지 못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때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군 간부가 출석했습니다. 이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 대위는 사령관이 대통령님이라면서 전화를 받는 걸 들었고 매체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며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4번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 대위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자 대통령이 계속 답을 강요하듯 물었고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4번째로 걸려온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선 의결했다고 하는데 190명 맞는지 확인 안 되니 계속하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게 두려웠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대위는 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모든 통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이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왜 이 전 사령관이 받은 다른 전화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물으며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과 통화는 처음 들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 같다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돌려준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에 대한 저희 단독 취재부터 보도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JTBC가 김 대대장에게 직접 증언 경위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대답 역시 짧지만 명쾌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군의 임무인데 그에 반하는 지시를 어떻게 따르냐는 겁니다.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전사 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자정을 넘겨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소화기가 뿌려지던 대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등병부터 23년간 군 생활을 했다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한 조직에 충성해왔다고 증언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JTBC는 재판이 끝난 직후 김중령에게 법정에서의 증언 경위를 물었습니다. 주저하던 김중령은 2013년 윤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발언을 알고 있고 제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에게 충성했다면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조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통수권자에게 결례를 범하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본인들을 생각해 사건을 거꾸로 재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본인만 올바른 판단을 했다는 거냐,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가능한 임무냐 등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현장 지휘관들을 추궁했습니다. 김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하면 부하들은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재판에서의 증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실 죄인이라면서도 군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탓하고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서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